자, 일단은 우리가 파일이라는 단위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동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그림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개를 이제 옮기거나 내가 필요한 파일들을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서 또는 선택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속된 파일이나 비연속된 파일들을 선택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일 선택하는 부분서부터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그냥 바탕화면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 있죠? 여기 있는 아이콘들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연속된 파일을 선택할 때는 연속이 될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파일은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연속된 파일들이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바탕화면이라 좀 보기 힘드신 분은 문서 폴더 가보시면 꽤나 파일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보셔도 돼요. 혹시 문서는 어떻게 들어가나 이거부터 궁금하신 분은 밑에 보시면 파일 탐색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 폴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파일 탐색기라고 하는데 얘를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즐겨찾기가 나오면 옆에 문서라는 부분을 누르면 문서 폴더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포맷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파일들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연습하는 데는 아마 보실 만큼은 파일들이 있을 거라서 여기서 보셔도 되고 그냥 바탕화면에서 보셔도 돼요. 자, 연속된 파일을 선택할 때 자, 우리가 만약에 동영상을 찍어요. 그러면 동영상을 한 컷, 두 컷, 세 컷 찍었는데 걔네들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작업을 해야 한다면 연속된 파일들을 선택해서 가져와야겠죠? 그때 일단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얘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오겠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시면 파랗게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끝번째 파일, 예를 들어 여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부분을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연속된 파일들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연속된 파일들은 복사를 해서 붙이거나 아니면 파일을 선택해서 선택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선택만 해보지만 이렇게 연속된 파일을 선택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내용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 당연히 책에는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설명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된 걸 풀 땐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택된 것들이 풀립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이번엔 내가 다 가져올 게 아니라 1번, 3번, 5번 파일들만 내가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파일들이 떨어져 있는 거죠. 비연속된 파일을 선택할 때도 일단 첫 번째로는 첫 번째 파일은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두 번째 파일서부터는 컨트롤을 누르면서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컨트롤 누르면서 끌고 가버리면 복사가 되니까 이 점은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저는 여기 첫 번째 파일을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 파일 선택할 때부터는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서 클릭할게요. 해서 내가 선택할 애들만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선택한 애가 있다면 어떡할까요? 그때도 컨트롤 누르면서 풀면 돼요. 안 어렵죠? 자, 선택을 해제할 때는 바깥에 아무데나 빈 곳 한번 클릭하시면 해제가 됩니다. 자, 연속된 파일 선택과 떨어져 있는 파일 선택하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봐 한 바퀴 돌고 나머지 또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모두 선택이란 메뉴가 있어서 이걸 누르면 되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경우나 아니면 빠르게 선택해야 될 때는 이걸 굳이 누르지 않고 단축키를 눌러서 하려고요.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입니다.
컨트롤 누르시면서 A를 툭 눌러주시면 이 지금 제가 문서 폴더에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모두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풀 땐 어떻게? 빈 공간 한번 클릭. 안 어렵죠? 자, 이번엔 네 번째 블록 영역 선택 시인데요. 일단 내가 만약에 선택할 것들이 그냥 요렇게 이만큼 선택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요거 이렇게가 아니라 이만큼 내가 원하는 것들만 선택하고 싶을 때, 그때는 빈 공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대각선으로 끌어주시면 사각형 영역이 생겨요. 그 영역 안에 들어간 것들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수제 비누서부터 뭐 옥캔까지 선택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목록으로 돼 있으면 아까랑 거의 차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다른 형태로 배치를 해 놓아 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아까 Shift의 경우는 연속된 파일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거 선택하고 Shift 누르면서 끝 번째 거 선택하면 얘네들을 몽땅 선택하는 애가 아까 Shift였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블록 영역은 이런 거예요. 나는 여기는 6개만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빈 공간에서부터 그냥 끌어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빈 공간에서 이렇게 끌면은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풀 땐 어떻게? 빈 공간에서 클릭하시면 풀린다. 기억하시죠? 자, 일단 스마트폰에서 캡처할 화면이 보이게 두셔야 돼요. 그러고 스마트폰의 전원키와 음량 줄이는 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동시에 누르실 때는 꾹이 아니라 꾹 누르시면 바로 끝나요. 그러면 그 캡처된 사진을 갤러리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캡처하고 나서 바로 편집을 해서 공유를 하거나 갤러리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화면이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 카카오톡 대화 화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이 내가 중요한 화면이고 이 화면을 캡처를 하겠다라고 할 때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전원키가 있고 이쪽에 보면은 저는 음량 줄이는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들 건 여기 음량 줄이는 버튼, 전원 버튼 둘 다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어찌됐건 상관없고요. 음량 줄이는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꾹 눌러주시면 화면이 캡처가 돼요. 반짝하고. 그러고 나서 만약 편집하실 거면 요게 편집 버튼. 그래서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다든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캡처를 해서 여기 저장, 얘는 공유. 저장을 하게 되면 갤러리에 이제 저장이 돼서 내가 언젠가 이제 보고자 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캡처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잘 안 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 이게 잘 안 눌려지고 좀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연습을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 제가 봐드릴게요. 아, 네, 와이파이요. 캡처가 지금 제가 한 거는 화면을 손으로 쓸었거든요. 이렇게 쓸어도 사실 캡처가 되긴 하는데 제 손이 좀 문제인지 몇 번 해야 캡처가 되더라고요. 지금 두 번째 캡처를 해보긴 했어요. 네, 화면을 이렇게 쓸어도 캡처가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손이 잘 되는 손이 있고 안 되는 손이 있나 봐요. 저 같은 경우 몇 번 해야 돼서 저는 버튼 눌러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 질문 주세요. 일단 와이파이 필요하신 분 있으시니까 제가 와이파이 적어 놓을게요.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사무실 쪽 와이파이고요. 저희 1교시 와이파이는 위에 거예요.
일단 두 개 다 등록해 놓으시고 쓰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교실에서는 요 와이파이가 터지고 요거는 좀 머니까 안 터져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다 일단 입력해 놓으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핸드폰 화면을 녹화하고 싶다 할 때도 가능해요. 자, 위에 여기 요 부분 있죠? 얘를 당겨요. 그리고 이 알림 나오면 또 당겨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목록 중에 보시면은 화면 녹화가 있는 핸드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눌러 놓으면은 내 핸드폰 화면을 녹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만약에 화면을 녹화해서 뭐 일부를 저장해서 누군가한테 보내줘야 되거나 뭐 핸드폰으로 뭐뭐 하는 화면 같은 것들을 내가 만약에 유튜브 컨텐츠로 올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거 화면 뷰어로 보여드리고 있다 보니까 중단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화면 녹화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 누르면 되네요. 뭐 이런 것들 가끔 이제 유튜브에다 쇼츠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핸드폰의 화면을 녹화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그런 갤러리에 저장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편집하거나 해가지고 올리시는 분들이다 보시면 되세요. 지금 저는 화면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공유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얘가 중단시켜 버리네요. 그래서 지금은 가볍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돌아다니면서 일단 질문 한 번 더 받고 문제 없으면 저희 지금 뽑아드렸던 유임을 계속 들어갈 거예요. 일단 제 화면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 얘는 중단을 했지만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지금 녹화가 되고 여기에서 뭐 중요한 부분은 노출을 붙는다든지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끝나면 여기 있는 정지 버튼 있죠. 요거 누르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있는 건 아니고 핸드폰에 따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없는 핸드폰은 그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쓰실 수는 있어요. 다만 그랬을 때는 로고가 좀 찍혀서 나와요. 워터마크가 무료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핸드폰 자체에 있는 기능을 녹화 기능을 활용하시는 분은 로고가 찍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는 컨텐츠를 만드신다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노파심의 얘기를 한번 드리죠. 아까 캡처한 화면이 있어요. 근데 캡처한 화면을 바로 편집하려더니 얘가 창에서 바로 사라집니다. 예, 진짜 순식간에 누르지 않으면 캡처한 화면은 그냥 갤러리에 저장이 되고 말아요. 근데 내가 그런 갤러리에 저장된 파일을 편집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물론 아시는 분들이 많겠다지만 그래도 한 번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생각 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자, 그럼 갤러리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갤러리를 들어가 보시면 좀 전에 캡처한 사진들이 보일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캡처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캡처한 사진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연필 모양 보이시죠? 이것도 기종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예를 들어 연필 모양을 눌러보면은 이게 편집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살짝 꺽쇠 같은 거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조절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까지 캡처를 잘라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전을 할 거면 회전도 가능합니다. 여기 요 바 같은 게 뭐냐면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좀 삐뚤게 찍힌 어떤 사진들이 있다면 물론 캡처한 화면이 삐뚤게 찍힐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돌려서 똑바로 맞출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좌우를 바꾸는 그런 기능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기종에 따라선 일부분 영역을 선택해서 캡처한 걸 저장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 한 번씩 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얘는 뭐냐면 필터예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3개 있죠. 요거는 필터. 그래서 이게 이제 캡처한 사진인데 내가 보정을 할 때 이렇게 필터 효과를 넣어서 보정을 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거 보니까 동그라미에 이렇게 찍찍찍 그어져 있는 요 모양은 뭐냐면
대비, 밝기 대비 이런 거 맞추는 곳이에요. 눌러보시면 밝기 뭐 보시면 이렇게 올리면 밝아지고요. 내리면 어두워지고 그쵸? 이렇게 사진을 우리가 지금은 제가 캡처한 사진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찍은 사진도 당연히 보정이 가능해요. 왜 우리가 기본 카메라로 찍긴 찍었지만 생각보다 이쁘게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물론 포토샵이나 이런 편집 툴을 써도 되지만 그 전에 간단하게 보정하실 때는 갤러리에서 보정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생각 외로 보정을 안 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프린트물로도 뽑아두는 내용은 아니라서 같이 보면서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스티커 모양 보이세요? 웃는 얼굴? 요게 스티커인데요. 여기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 귀여운 스티커들을 붙일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스티커들을 붙이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요 옆에 보시면 플러스 보이죠? 이건 이제 인기 스티커를 우리가 사가지고 붙이는 거라면 여기 이제 선택해서 붙이는 거라면 그 옆에 혹시 갤러리 표시 보이세요? 요거는 뭐냐면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다른 걸 붙일 때 써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사진을 붙이겠다 하면은 가져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거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워터마크.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어디다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면은 이게 내 거다라는 도장을 찍어 놓는 게 좋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미리 캔버스 배웠었죠. 거기서 로고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가볍게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로고를 핸드폰에 저장을 해 놓는다면 로고를 언제든지 내가 사진 찍은 거에 붙여서 내 거라고 도장 찍어 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런 기능도 핸드폰에서 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옆으로 넘겨보면 여기 안 쓰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요거 소개할 건데 요거는 뭐냐면 그림판처럼 생겼잖아요. 바로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뭔가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색깔도 여기 있는 밑에 색깔만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색깔을 여러 가지 색깔 중에 고를 수가 있고요. 요 앞에 스포이드 보이죠? 이 스포이드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찍어서 그 색깔을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뭐 혹시라도 그림 좋아하시는 분 이 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부분에다가 뭐 색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요 색깔을 그대로 가져와서 색깔을 칠해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상품이라고 하면 땜빵 하는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옆에 있는 T자 모양 이거는 글씨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습 중 이렇게 적고 글씨 색깔도 내 원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설정해 주시고 근데 글씨가 많진 않아요. 글씨체들은 좀 단순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 사진에다가 글씨 적고 싶다라고 할 때 별다른 어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 다 여기 핸드폰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씨 적고 요거 옆에는 이제 여기 글씨 테두리 여기 면 색깔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들게 이렇게 적었다면 이거를 이제 원하는 데 갖다 놓거나 크기를 조절해서 표시를 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프티콘 같은 걸 받으면 그 받을 때 보면 기프티콘이 금액권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 날짜 내가 쓴 금액 이런 것들을 적어서 메모를 해놓더라고요. 빈 공간들에다가.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쓰면은 여러분들도 되게 편하게 쓰실 거다라는 생각에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장을 누르면 원본이 덮어지면서 수정본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본과 수정본 모두 다 저장을 해서 갖고 싶다면 여기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근데 제 기존 같은 경우는 저장하면은 따로 저장이 되게 돼 있다 보니까 저는 따로 이렇게 되는데 기종마다 이게 다른 게
어떤 기종은 그냥 만들면 만드는 대로 바로 덮어 씌워져요. 그래서 원본이 없어져 버리는 게 싫으신 분은 요 점점점 누르면 아마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있을 거예요. 그걸로 저장하시면 원본도 그대로 있으면서 수정본도 저장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 질문 받으러 돌아다녀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핸드폰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거를 좀 진행해 볼까 해요. 여러분들 핸드폰의 사진이 어디 저장되는지 혹시 아세요? 핸드폰은 사진마다 경로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내가 찍은 사진의 경우는 DCIM의 카메라라는 폴더로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진들의 경우는 픽처스 폴더 안에 카카오톡이라는 폴더로 들어가요. 그래서 경로를 한 번씩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가지고 오고자 하는 사진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무 사진이나 상관없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진 한 개를 선택을 했는데 이 사진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더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기종마다 좀 다른데 이 점 3개가 더보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제 핸드폰은 위쪽에 있지만 뭐 좀 최신 핸드폰은 아래쪽에 있어요. 네, 그게 좀 달라요. 어쨌든 뭐 다르다 해봤자 위치만 다르니까. 그럼 여기 더보기를 눌러서 상세 정보라는 데를 눌러보시면 이게 언제 몇 시에 찍힌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찍은 요 사진은 12월 28일 날 13시 53분 51초에 찍은 사진인가 봐요. 그래서 내장 메모리 이게 핸드폰이고 DCIM의 카메라 폴더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뜨죠. 그리고 용량까지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반면에 제가 만약에 친구한테 받은, 그러니까는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마 그렇다면은 카카오톡이라는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사진은 한번 눌러보고 여기 더보기를 눌러서 상세 정보를 눌러보시면 얘는 보시면 내장 메모리에 있는 픽처스 폴더에 있는 카카오톡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사진은 모두 갤러리에서 확인을 해서 보실 수는 있지만 그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의 경로는 이와 같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내가 찍은 사진은 DCIM의 카메라에 있을 거고요. 내가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받은 사진들은 픽처스 폴더 카카오톡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경로가 다르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경로 혹시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거 바로 예제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USB 연결 케이블을 좀 꺼내 주세요. 그래서 한쪽은 핸드폰에 꽂고 한쪽은 컴퓨터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연결하실 때는 권한 설정이라는 게 떠요. 그러면 허용을 눌러주셔야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이 컴퓨터로 읽혀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연결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핸드폰을 꽂았을 때 권한 설정이 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상관은 없으시고 일단 이렇게 꽂으면 원래 이렇게 핸드폰에 제가 노트 9니까 이렇게 자동 실행해서 요게 뜰 거예요. 그러고 핸드폰에는 뭐가 밑에 이렇게 떠서 뭐 권한 설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허용 눌러주세요. 자, 만약 여기까지가 정말 잘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밑에 파일 탐색기라고 있어요. 아까 들어가 보셨죠? 파일 탐색기를 눌러서 보시면 요 옆에 보시면 내 PC에 본인 핸드폰 정보가 보일 겁니다. 요거 안 보이시는 분은 얘기해 주세요.
자, 여기 갤럭시 저는 노트 9니까 요거 본인 핸드폰 기종 아마 바로 보이실 거예요. 혹시 여기가 어디로 왔나 또 궁금하신 분을 위해 잠깐 닫고 설명드리자면 제가 고른 거는 여기 파일 탐색기고요. 여기서 내 PC를 누른 거예요. 물론 여기 바로 보이면 이 기종 부분을 누르셔도 돼요. 자, 어쨌든 내 PC에 보니까 장치 및 드라이브에 이렇게 갤럭시라고 제 핸드폰 기종이 보이죠. 그러면 얘를 이제 따닥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폰이라고 보일 거예요. 요거는 용량인데요. 제가 용량을 많이 쓰고 있대요. 별로 안 남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신경 쓸 건 없고요. 용량을 뜻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여기 폰이라는 이 부분을 따닥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경로 있었죠? 만약에 내가 찍은 사진이라고 했을 때는 DCIM에 따닥 카메라 폴더가 있어요. 여기를 따닥 들어가면은 내가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사진이 경로가 어떤 순서대로 나오게 되냐면 옛날에 찍은 게 앞쪽에 뜨고 맨 마지막에 찍은 게 뒤로 가게 그렇게 순서가 되어져서 있는 게 기본인데 만약 그렇다면은 보기에서 정렬 기준을 내림차 순으로 바꿔주시면 최근에 찍은 게 위쪽으로 나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죠. 만약에 사진 한 개만 가져올 거라면 끌어다가 뭐 바탕화면에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 가져오려면 가급적이면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을 관리하시면 되겠죠. 어렵진 않으셨죠? 일단은 사진 한 개만 가져와 보세요. 저는 영상으로 가져왔네요. 네, 영상.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폴더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가져온 건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사진 한 개만 한번 옮겨보는 걸 해봤어요. 요거까지 잘 되신 분은 여기 처음부터 다시 6번까지 쭉 다시 해볼 건데요. 일단 사진 한 개 옮기는 거 잘 안 되신 분 여기 일단 체크하고 다 되셨다면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실제 내가 찍었던 첫 번째 사진부터 끝 번째 사진까지 폴더로 가져오는 그런 절차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디 여행 갔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일단은 폴더를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파일을 먼저 다 가져다가 복사한 후에 폴더를 만들어서 붙여도 되지만 오히려 그게 더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바탕화면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기에 폴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새 폴더라고 뭐가 생겨요. 이 폴더의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적어주세요. 뭐 간단히 말하면 뭐 연습해도 되고 뭐 핸드폰 사진해도 되고 맘대로 뭐 또는 뭐 여행해도 되고 그러니까 오늘 옮겨다가 놓을 사진들을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름을 지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로는 보았으니까 얘는 2번은 넘어갈게요. 우리 경로 다 안다라고 저는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찍은 사진일 거니까 DCIM의 카메라로 갈 건데요. 여러분들은 만약 카카오톡으로 받은 거면 픽처스 폴더 카카오톡으로 가시면 되고요. 혹시 스크린샷으로 찍으신 거면 아마 DCIM의 스크린샷이라는 폴더로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경로로 들어가셔서 가져오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USB 케이블 좀 전에 연결했으니까 3번도 넘어가도 되겠네요. 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 클릭하시면 아까 요 창이 뜰 텐데요.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찾아서 띄운 창이므로 제가 잠깐 닫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파일 탐색기에서 내 PC를 누르면 연결되어 있는 장치 및 드라이브들이 떠요. 지금 여기 있는 갤럭시 노트 9가 제 핸드폰 기종이므로 얘를 따닥 들어가 보시면 폰이라는 부분이 보이고 따닥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내가 찍은 사진은 DCIM에 카메라 폴더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크린샷으로 찍으면 여기 스크린샷이란 데로 들어가요. 그렇게 경로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을 옮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카메라 폴더로 갈게요. 따닥. 자, 이렇게 사진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제가 가져올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올 끝번째 사진을 쉬프트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연속된 사진들이 선택이 되겠죠. 아까 배운 거, 그죠? 자,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이제 파랗게 블록 지정된 지금 이렇게 파랗게 선택된 아이콘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복사 보이죠? 복사.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허브 아일랜드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었어요. 여기 들어가서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 그러면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이 여기로 복사가 돼서 들어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핸드폰에 있는 건 없애고 싶고 컴퓨터로 옮기고 싶다. 그때는 아까 복사가 아니라 잘라내기해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해보시는데 잘 안 되신 분 질문 좀 받고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목록으로 뜰 때는 오른쪽 하단에 보면 미리 보기를 사용하여 항목을 표시합니다 있습니다. 요걸 눌러놓으면 이렇게 그림 형식으로 뜨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핸드폰에 DCIM이라는 폴더에 예를 들어 어떤 그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어떤 버튼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버튼을 끌어다가 넣으면은 얘가 여기 저장이 돼 있죠? 그럼 내 핸드폰의 갤러리에서도 볼 수 있겠네요. 보시면은 제가 반대로 컴퓨터에 있는 사진 중에 하나, 저번에 우리 로고 저장해서 만든 거를 끌어다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갤러리에서 바로 뜨는 것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컴퓨터로 내가 작업한 사진을 핸드폰으로 옮기는데도 이렇게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핸드폰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기 위한 Send Anywhere라는 어플을 설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플 설치하러 어디로 갈까요?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애플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로 가시면 돼요. 자,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가셔서 검색을 할게요. 이 검색은 Send Anywhere라고 적으시면 돼요. 한글로 적어도 나와요. Send Anywhere. 영어로는 Send Anywhere고 한글로는 Send Anywhere. 똑같아요. 예, 뭐 편한 대로 적으세요. 전 한글이 편해서. 자, Send Anywhere를 이렇게 적으면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열기로 뜨지만 여러분들은 설치 눌러서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처음에 이제 권한 허용 뜰 거예요. 권한은 허용까지 다 눌러주세요. 그럼 Send Anywhere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나중에 여기 내가 최근에 찍었던 사진, 내가 최근에 찍었던 비디오, 오디오 또는 최근에 설치한 앱, 연락처 파일까지 모두 여기서 보여요. 제가 제일 최근에 LDTV라고 그냥 컴퓨터에 만들어놨던 로고 한 개를 그냥 옮겼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있는 거 보이죠? 해서 시간 순으로, 그러니까 57분 전, 뭐 1시간 전, 뭐 2일 전 이런 식으로 시간 순 또는 날짜 순으로 이렇게 파일들을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뭐 내가 예를 들어 카톡으로 받았냐 뭐냐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날짜에 다운받거나 저장한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 이 날짜 부분에 동그라미를 누르면 그 날짜에 찍은 사진들을 몽땅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필요한 사진만 이렇게 선택해서 고를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는 여기 있어요. 비디오라는 부분에 모아서 보여요. 아까 비디오 찾느라고 힘들으셨던 분 있으셨죠? 그쵸? 근데 여기 가보면 비디오들이 다 모여 있어요. 물론 날짜별로. 그럼 내가 만약에 12월 25일 일요일 날 찍은 비디오를 다 옮기겠다 하면은 이렇게 선택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오디오. 내 핸드폰에 있는 뭐 녹음한 파일서부터 다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핸드폰에 통화 녹음을 했으면 통화 녹음한 것도 여기서 찾으실 수가 있고요. 각각 이렇게 오디오가 다 저장돼 있어서 내가 오디오를 저장해서 컴퓨터로 옮기실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앱에는 내 핸드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들을 API가 아니죠. 이거 이제 파일을 내가 만약에 다른 핸드폰에도 똑같이 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해보면 안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찾아서 다른 핸드폰으로 옮겨서 설치도 가능해요. 연락처는 뭐 연락처 권한이 있어야 되니까 잠깐 제가 허용 안 할 거고요. 파일은 이 핸드폰에 깔려있는 파일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파일들을 선택해서 뭐 문서 파일이라든지 엑셀 파일 상관없이 선택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원래 보내기를 하면은 이런 어떤 숫자가 떠요. 이거를 이제 내가 옮기고자 하는 컴퓨터 또는 내가 다른 핸드폰에 만약 샌드해너를 깔았다면 그 핸드폰의 주소를 요걸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핸드폰에서만 제가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를 이제 하실 수 있게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어플 제가 한번 살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샌드 애니웨어라는 어플을 일단 설치만 좀 해주시고 권한의 허용까지만 일단은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우리가 컴퓨터로 옮길 거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도 샌드 애니웨어라는 어플이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샌드 애니웨어 자, 이런 식으로 쳐보면 샌드 애니웨어 대용량 파일 전송이라고 뜰 거예요. 애자가 제가 잘못 적었어도 얘가 알아서 바꿔주니까. 자, 샌드 애니웨어 대용량 파일 전송이라는 거 보이시면 요거를 클릭해보면 샌드 애니웨어 홈페이지로 들어가질 겁니다. 저희 책에서는 그냥 요 홈페이지 자체에서 보내기 받기를 사용한 건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 받을 때마다 이 사이트를 열어서 들어가야 돼서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운로드를 따로 프로그램을 받을 거예요. 여기 위쪽에 메뉴들 중에 다운로드라는 메뉴를 눌러서 여기 윈도우 모양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EXE가 설치 파일이거든요. 실행 파일. 바로 그냥 열기 누르시면은 샌드 애니웨어가 일단 설치 프로그램이 열려질 거예요. 조금 기다릴게요. 자, 여기까지 지금 다 떴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샌드 애니웨어 있고 따닥 눌러보시면 샌드 애니웨어가 열리는 거예요. 이쪽이 제 핸드폰 화면, 이쪽이 PC의 전송창입니다. 자, 일단 핸드폰에도 샌드 애니웨어를 설치를 했었으니까 샌드 애니웨어를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 여기 광고가 떠요, 원래. 예, 얘네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광고를 하나 띄워주긴 합니다. 근데 금방 닫아지는 광고라. 자, 일단 여기서 내가 사진을 옮길 거라면 사진 탭을 누르시고 옮길 사진들을 선택을 하시겠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사진서부터 뭐 여기까지를 가져오겠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옮길 사진들을. 그리고 내가 만약 그날 찍은 거 몽땅을 옮기겠다라면 여기 요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걸 찍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8개 사진만 한번 골라봤는데요. 사진만이 아니라 비디오는 여기 비디오 탭에서 비디오 끼리끼리 모여서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찍은 스크린샷 비디오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12월 25일 일요일날 찍은 동영상들을 몽땅 가져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그 날짜에 찍은 동영상을 몽땅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한 개씩 가져올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모아서 가져올 수도 있고 요렇게 아예 날짜를 선택해서 그 날짜에 찍은 사진을 또는 동영상을 가져오는 것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파일들을 선택을 했고요. 이 파일을 선택한 걸 보내기를 하시면 여기 보내기 보이시죠? 요걸 누르면 이렇게 받는 기기에 6개의 숫자 키를 입력하세요 하면서 몇 분 후 만료가 떠요. 그리고 아마 저랑 숫자는 다를 텐데 이렇게 어떤 코드가 떴을 거예요. 이거를 컴퓨터에 샌드 애니어 여기 받기라는 공간 있죠? 여기 클릭하셔서 적어주세요. 하고 확인하시면 총 고른 파일이 제가 23개의 파일을 골랐나봐요. 이렇게 보이면서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경로는 다운로드 폴더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면은 뭐 옛날에 찍은 거 뭐 요즘 찍은 거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폴더를 따로 저는 만들어서 저장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다운로드 폴더로 받아지지만 우리가 여기를 누르면 폴더의 경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 지금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저는요 여기 바탕화면에 허브 아일랜드라고 아까 만들었던 요 폴더에다 저장하고 싶어요. 하면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따로 보관하고 싶어요 하면 새 폴더를 만들어서 이름 주시고 폴더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파일 전송 연습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이대로 폴더 선택을 하면 여기 경로가 바뀐 거 보이세요? 데스크탑이 바탕화면이고 제가 아까 바탕화면에 파일 전송 연습이란 폴더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기다 옮기겠다라고 경로가 바뀌었죠. 그 다음 요게 다운로드 버튼이에요. 요거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시작이 돼요. 23개 파일이니 꽤 걸리겠다 싶겠지만은 동영상이 좀 있어서 그렇지 금방 받아질 거예요. 지금 여기 퍼센티지 보이죠? 자, 여러분들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옮겨서 다운받아 보세요. 실제 케이블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전송도요 어느 정도 빨리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용량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옮겨서 사용하시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반대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핸드폰으로 옮길 때도 이 방법을 쓰시면 굉장히 편하게 옮길 수가 있고요. 핸드폰을 요즘은 2개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A 핸드폰에서 B 핸드폰으로 자료를 옮겨야 된다. 이럴 때 사실 좀 곤란하신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사업용으로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쓰실 때든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 안 되신 분 질문 받을게요. 네, 벌써 끝났네요. 자, 일단 제가 받은 파일 전송 연습이란 폴더가 생겨 있는 거 보이시죠? 따닥 눌러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받은, 아까 동영상 꽤 여러 개 가져왔었거든요. 이 동영상들도 지금 다 제대로 와 있는 게 보입니다. 따닥 해보면 이렇게 실행돼서 보이죠? 요거는 저번에 이제 아트페어 다녀왔던 건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예쁜 작품들을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 찍은 거 이렇게 보이고, 여기 이제 모닥불, 불멍 때리기 좋죠, 이런 거. 그래서 예, 나중에 이제 영상 실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드릴 숙제긴 한데요. 여러 가지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들을 좀 다운이 아니죠. 내가 만약에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조금 후에 숙제일 것 같긴 하지만 사진 또는 동영상을 핸드폰에 많이 찍어 두시라고 숙제를 드릴 거예요. 예, 조만간 아마 1월달 숙제일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요즘 많이 찍고 있는 영상들인데 이런 영상들을 그때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편집하는 거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그건 일단 냅두고 편집은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파일을 옮기는 절차가 잘 안 되신 분 일단 질문 받고요. 질문이 맞춰지거든 반대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도 핸드폰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죠. 사용하는 건데요. 만약에 확장자를 바꾸셔야 하는 경우는 이 인터넷에다가 일단 네이버 기준에서 할게요. 컨버티오라고 적어보세요. 컨버티오. 그건 파일 변환기가 떠요. 네. 컨버티오 파일 변환기. 네, 그쵸. 그럼 여기서 파일 선택을 하시면 내가 컨버티오 여기 요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파일 선택해서 내가 바꾸고 싶은 파일, 예를 들어 사진이다 라면은 그 해당 사진을 선택하시고요. 뭐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일로 해볼게요. 그러고 열기 하면은 그게 이제 선택이 돼서 들어왔죠. 이거를 여기서 내가 바꾸고 싶은 게 PDF다. 그럼 여기 PDF 문서로 선택을 해서 변환을 하시면 돼요. 사진이 엎어져 있는 것도 있고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 그거는 엎어놓거나 세워놓는 걸 좀 수정하신 후에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네, 다운로드를 받으면 어쨌든 이게 PDF로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가끔 여기 깨지긴 하네요. 그럼 딴 데도 알려드릴게요. I love PDF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PDF를 우리가 변환해야 될 때 쓰시는 경로예요. 아까 보니까 컨버티오가 조금 깨져서 다시 여기로 또 알려드려 볼게요. 그냥 I love PDF예요. I love PDF는 JPG나 다른 사진을 PDF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PDF 파일을 다른 사진이나 다른 형태로 변환할 때 쓰는 온라인 PDF 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엑셀을 PDF로 바꾸려면 여기 엑셀 PDF로 변환 있죠? 요거 눌러가지고 엑셀 파일을 아까 전에 제가 선택하고 열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고 PDF로 변환. 그러면 이런 식으로 PDF로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일단 좀 다양하게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대로 변환됐죠?
그래서 컨버티오도 좋은데 아까 보니까 살짝 깨졌더라고요. 열어보니까. 그래서 만약 거기가 조금 문제면 I love PDF 여기서 변환하시면 되세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PDF 파일이잖아요. 근데 PDF를 JPG로 바꾸거나 PDF를 뭐 엑셀로 바꾸거나 네,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네, 원칙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아까 PDF 바꿨던 걸 다시 엑셀로 다운받았어요. 물론 살짝은 깨져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럴싸해요. 다 수정돼요. 이렇게. 아까 이거 깨진 걸 받았던 거구나. 예. 이거 아까 컨버티오에서 수정일 때 이렇게 깨져가지고 다시 했던 거 그걸로 제가 하필 다운을 받았는데 어쨌든 PDF를 다시 엑셀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한글로 다시 바꾼다든지. 그리고 아예 PDF 자체를 내가 암호 파일로 보호해가지고 잠그겠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또 PDF 여러 개를 합치는 거 또는 PDF 한 장, 두 장, 세 장 있는 거 중에 내가 필요한 장만 나눠가지고 또 분할을 해서 쓸 때 있죠. 그런 때들에 쓸 수 있는 PDF 쪽에 나와 있는 그런 웹페이지가 I love PDF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예를 들어 어떤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처럼 사진이나 어떤 문서 같은 것들을 내 핸드폰으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로 샌드 애니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허브 아일랜드라고 해놓은 이 폴더를 한번 핸드폰으로 옮겨 볼게요. 그럼 이 허브 아일랜드 폴더 자체를 끌어다가 넣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쪽에 이렇게 숫자가 뜨죠. 이거를 핸드폰에다가 잠깐만요. 샌드에는 처음부터 다시 열어볼게요. 아, 딴 거 눌렀다. 샌드 애니어로 가서 여기 받기 보이죠? 지금은 여기서 보낼 게 아니라 여기 컴퓨터에 있는 걸 받아올 거니까 받기를 눌러서 이쪽에 있는 키를 여기다 적으면요. 반대로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세요. 파일 단위로 끌어서 옮기게 되면은 샌드 애니웨어라는 폴더가 생겨서 그 안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폴더 자체를 끌어다가 놓으면은 그 폴더 이름으로 그대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넣어가지고 또 다운받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죠. 네. 네. 이게 지금 늦나 봐요. 사진을 열 몇 장 보내는데 네. 3분 몇 초, 5분, 6분 몇 초. 사진 열 몇 장이 3분 몇 초 걸리진 않는데 혹시 와이파이가 저기 한일2로 바뀌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닐까요? 한일. 한일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네, 넘버. 그럼 여러 명이서 그럴라나? 일단은 와이파이 그 상태에 따라서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저는 한일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26개 파일을 지금 이미 86%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26개 파일이 사진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동영상들도 들어있었죠? 그런 거 보면은 일단은 아마 와이파이 상태가 지금 뭐 다른 걸로 바뀌었거나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전송 완료가 됐으니까 제가 제 핸드폰에서 전송된 화면 보여드릴게요. 갤러리로 가보면 아까 여기 앨범에 보면 아마 제가 만든 허브 아일랜드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생겨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 들어가 보면 좀 전에 제가 옮긴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